최근 유럽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벤스 부통령이 한 연설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은 유럽 내부에서 비롯된다는 발언을 하며 여러모로 기존 서방 국가들과는 다른 강경하고 이념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유럽 각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벤스 부통령의 최근 유럽 방문 발언들을 정리해보고 전반적인 정치적 성향과 그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부통령으로서의 존재감도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외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트럼프뿐만 아니라 벤스 부통령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논란의 시발점이 된 미넨 안보회의를 살펴봅시다. 미넨 안보회의는 유럽 각국 지도자와 전 세계 주요 인사가 모여 국제 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벤스 부통령은 이곳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발언들을 했습니다. 벤스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내부로부터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등 외부 세력의 도전에 맞서야 하는데 정작 유럽 내부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낙태 클리닉 주변에서 기도행위를 금지한 사건, 스웨덴에서 발생한 코란 소각 시위자 처벌 등이었죠. 그리고 극우 정당과 극우 유권자를 방어벽 치듯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목된 대상이 바로 독일에서 정부 차원으로 극우 정당을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입니다. AfD는 반이민, 반이유, 민족주의 성향을 앞세워 독일 일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인데요. 현재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지지를 기록하는 추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류 정당들은 AfD와 함께 연정을 구성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일종의 금기로 삼고 있죠. 벤스 부통령은 이것이야말로 유권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에 대해서는 평화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평화협상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유럽, 특히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과 러시아 간에서 급격히 이루어진 계획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벤스 부통령은 주로 표현의 자유, 이민 문제, 극우 정당 배제 등 민감한 문화, 이념, 이슈를 강조하며 유럽 지도자들이 반발할 만한 주장을 상당히 직설적으로 쏟아냈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 민주주의를 독재 정권처럼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죠. 각 나라의 부통령 중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부통령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벤스 부통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원래 힐빌리의 노래라는 베스트셀러 자서전으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가난한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자라나 해병대 복무 후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고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자로 성공한 사람이죠. 벤스의 어린 시절은 뼈저리게 가난한 삶을 살 정도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며 꿋꿋이 학업을 이어갔고 이 경험을 자서전에 담아낸 겁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트럼프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그는 절대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가 내세웠던 반엘리트, 반이민, 반낙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러스트벨트 주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와 지역사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벤스에게 트럼프의 메시지는 어느새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철회하고 2022년 상원 선거에 출마해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아 당선이 됩니다. 그렇게 불과 몇 년 만에 절대 트럼프를 지지할 수 없다고 했던 인물이 트럼프의 정치적 계승자로 떠오른 셈입니다. 정치 무대에 정식으로 진입한 이후 벤스 부통령은 중산층 노동자 보호와 반글로벌주의 기조를 내세우며 중국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과 해외 군사 개입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당선과 함께 부통령에 올라 미국 정계에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은 트럼프 이후 미국을 이끌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그의 반글로벌, 반이민 정책과 사회 보수 노선이 앞으로의 미국 정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벤스 부통령의 발언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과거에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기는 무역협정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는 4월부터 상호 관세나 다양한 관세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죠. 자동차나 반도체가 주된 수출품인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 대만 등에게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해 왔는데 트럼프와 벤스 체제에서는 이런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FTA 재협상 수준까지 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국 수출의 핵심 시장인 미국이 관세 전면 강화를 시도하면서 무역 분쟁이 가열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유럽 주둔미군을 줄이고 동맹국들이 방해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연합 방해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벤스 부통령이 해외 군사 개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군사동맹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벤스 부통령의 유럽 방문 발언을 통해 그가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동향이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가난한 러스트벨트 출신에서 시작해 예일 로스쿨, 실리콘밸리 투자자로 인생 전환을 이뤄내고 마침내 미국 부통령 자리까지 오른 상당히 드라마틱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배경만큼이나 보수적인 사상, 극우적 이슈 제기, 강한 반글로벌주의 성향 등이 이어지면서 대내외적으로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벤스 부통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변화 속에서 우리 국익과 안보,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야와 유연한 외교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